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보통 유전학과 신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유전학은 과학이고 신화는 글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또 언어도 유전학이나 신화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이 서로 연결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성인 기준 1600g 정도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2~3%에 불과하죠. 그러나 에너지는 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하면서 뇌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뇌 크기는 비슷합니다. 구조가 달랐던 거죠. 뇌의 옆모습을 보면 빨간색 네안데르탈인의 두상은 좌우로 길게 늘어져 럭비공 모양입니다. 반면 푸른색 현생 인류는 뒷부분이 발달해 축구공 모양을 하고 있죠. 현생 인류의 뇌가 네안데르탈인의 뇌보다 발달한 부분이 녹색 부분입니다. 소뇌와 두정엽으로 언어 진화와 다양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죠. 결국 이 차이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거나 대체하고 오늘날 유일 인간종이 된 것입니다. 뇌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마이크로세팔린과 ASPM 두 개가 있습니다. 현생 인류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고 제3의 인류로부터 전해졌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정착해 있던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피가 섞이면서 각각 형성됐다는 거죠. 그 시기는 마이크로세팔린 유전자가 37,000년 전인데요. 현생 인류의 후기 구석기 문화 발달 시기와 일치합니다. ASPM 유전자는 5,800년 전으로 인류의 예술활동 증가 시기고요. 이 중 마이크로세팔린 유전자는 특히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유럽과 아시안들에게 빈도가 높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라시아에 와 있던 인류와 융합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자칫 인종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2005년 관련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처음 발표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유전학자 브루스 란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비판받기도 했죠. 아무튼 오늘날 현생 인류와 제3인류 사이의 혼합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정교한 이론으로 정립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학적 시나리오죠. 예컨대 중앙아시아와 바이카로 지역에 조금씩 다른 버전이 게세르 신화가 있는데요. 당뇨병의 권위자인 이홍규 박사의 책 한국인이 기원에 따르면 이 신화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혼혈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게세르 신화는 바이카로 부리아트족의 구전 신화입니다. 육당 최남선이 단군 신화와 쌍둥이 형제로 인식한 신화죠.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의 게세르 동상도 서 있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태초의 하늘세계는 사간 하르모스 탱그리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최남선은 탱그리가 단군과 같은 말이라고 하죠. 서쪽 하늘의 최고신 한 히르마스 탱그리와 55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는 아타이 울란 탱그리와 44명의 신들이 있었고요. 옛날 옛적에 두 진영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동쪽 진영이 패하고 아타이 울란 탱그리는 사지가 찢겨 지상으로 내던져지죠. 그런데 찢어진 몸 조각들이 지상에서 각각 마법새로 환상해 악령이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인간 세계에 재앙이 된 것이죠. 그때 인간 세계는 높은 산에서 내려온 3명의 칸들이 문의 달라이 영원히 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마을 근처에서 살며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들게 되죠. 사람들이 굶주리고 역병이 퍼집니다. 샤먼이 사람들의 눈물을 모아 정화수를 만들어 나무 그릇에 담아 가장 순결한 남녀 아이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최고신 한 히르마스 탱그리에게 구원을 청하고 수많은 탱그리들과 자연신 브루한들을 키워낸 만잔구름의 삼신할머니인데요. 이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빌죠. 참고로 브루한은 부룩한, 불칸으로도 발음되는데요.
최남선이 주장한 불암 문화론이 불암과 같은 말이라고 하죠. 한 히르마스는 지상의 애절한 기도를 듣고 만잔구르메를 불러 상의합니다. 만잔구르메 할멈이 운명의 책을 열어보니까 인간들이 시련은 지상으로 떨어진 사악한 마법사들의 짓이었습니다. 인간들을 서쪽 하늘 신에게서 떼놓으려는 수작이었죠. 만잔구르메 할멈은 한 히르마스에게 하늘신을 지상에 보내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권합니다. 한 히르마스는 둘째 아들 벨리그테를 지상세계로 내려보내죠. 그런데 그 과정이 특이합니다. 구름을 타고 샥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니죠. 벨리그테가 아버지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 나란 고온을 인간세계로 보내 그녀의 아들로 환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그러자 벨리그테가 지상의 세 칸 중 가장 연장자인 사르갈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보냅니다. 엘리스테산 정상으로 가서 얼룩무늬 종달새를 잡아 내 동생과 결혼시켜라. 가뭄과 질병이 사라지고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삼형제가 엘리스테산으로 올라가죠. 정말 종달새가 보이거든요. 사르갈이 둘째 하라소톤에게 활을 쏘도록 하죠. 화살이 날아오니까 종달새가 깜짝 놀라 나란 고온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나란 고온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죠. 하라소톤이 그녀의 한쪽 팔을 부러뜨리고 한쪽 눈알도 뽑고 한쪽 다리까지 분질러 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죠. 사르갈은 만신창이가 된 나란 고온을 셋째 센겔렌과 결혼시켜 외딴 오두막에 살게 합니다. 나란 고온은 꿈을 통해서 자신이 불행히 인간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운명을 받아들여 센겔렌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큰아들, 딸 셋에 이어 막내 아들 게세르가 태어납니다. 벨리그테가 환생한 것이죠. 그 후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게세르가 남아 악령들을 물리치고 인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 게세르는 아바이 게세르라 불리는데요. 아바이는 북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아바이와 같은 말이죠. 이홍규 박사는 게세르의 아버지 생겔렌을 현생 인류로, 나란 고온을 네안데르탈 여성으로 가정합니다. 인간이 네안데르탈 여성을 납치해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소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원한 것인데요. 피부가 희고 금발의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아름다운 나란 고온을 연상해도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죠. 아바이 게세르는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모두 지상의 인간들이었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마이크로세팔린 D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바이 게세르의 유전체의 반은 네안데르탈인이 것입니다. 아들은 4분의 1, 손자는 8분의 1, 세대가 흘러갈수록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가 희석되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비율이 0.15%, 유전자 개수로 따지면 1에서 4%로 줄었지만 그 안에 마이크로세팔린 D 유전자가 있는 것이죠. 반면 아바이 게세르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는 아예 사라졌죠.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만 전해지잖아요. 아바이 게세르의 후손들은 어머니가 다 인간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측면에서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의 아바이와 같은 아버지, 어른, 선조,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알타이 산맥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알타이역의 민족들에서 남성 연장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으로 쓰인다고 하죠. 우리는 중국의 사망오제 신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같은 얘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유학과 중화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바이칼의 깊고 힘찬 맥박을 너무나 오래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